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이제 2차 지필평가가 끝났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비문학 자료가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교재 5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59쪽을 보면 과학 지문인데요. 비행의 시대라고 해서 비행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떤 장치적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지문을 보면 제일 먼저 단락을 나눠주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 글이 좀 기네요. 일곱 번째 단락. 전체 7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접속어라든지 지시어가 있는가 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단락에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고요. 내용이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에 한편이라고 하는 접속어도 있고, 여섯 번째 단락에 다음으로 라고 하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어서 아마 어떤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에서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상황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이 좀 길고 어려워 보이는 과학 지문이기도 하고 또 접속어 지시어가 많아서 흐름에 유의하여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단어가 자동 조종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동 조종 장치는 어디서 하냐면 비행할 때 하나 봅니다. 조종사가 비행 전에 미리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 경로 및 고도를 유지해주는 장치다라고 해서 개념을 풀이해주고 있죠. 정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동 조종 장치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해줬고, 조종사가 미리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으로 비행 경로나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자동 조종 장치에는 관성 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감지 센서가 있대요. 그럼 감지 센서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 감지 센서는 다양한 비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이동 거리라든지 이동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속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감지 센서의 역할을 설명했네요. 이 장치의 핵심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인데 이를 통해 측정된 값을 계산해서 운항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정해진 경로로 운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감지 센서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고 그리고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감지 센서 안에 가속도 센서가 있고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운항 정보를 파악해서 값을 계산하고 비행기가 정해진 경로를 제대로 운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동 조종 장치 중에서 감지 센서를 얘기했고, 그 감지 센서에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했어요. 그럼 이제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스코프가 있다고 했으니까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내용은 자동 조종 장치에 대한 자동 조종 장치의 개념과 플러스 감지 센서의 역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핵심 요소를 얘기해 줬어요. 두 가지.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나 봤더니 비행기의 운항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운항 정보를 파악해서 운항할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의 운항 정보를 파악하려면 직선 운동과 직선 운동하고 각의 변화가 있는 각운동을 이해해야 한대요. 직선 운동과 각운동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 각운동은 회전 운동이라고 하네요. 가속도 센서는 아까 이제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스코프를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가속도 센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속도 센서는 비행기의 직선 운동에 의한 방향, 속도, 이동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다 그랬어요. 직선 운동에 의한 거라고 그랬어요. 직선 운동. 쭉 직진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방향, 속도, 이동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인데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므로 위치나 이동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과네요.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인과. 가속도 센서 역시 세 개가 필요하다. 가속도 센서는 세 가지다.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즉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수평축. 자, 수평축 하나. 그 다음 비행기의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기준으로 한 수평축 두 개. 그다음 비행기 동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이어주는 수직축. 이번에 이제 수직축이네요. 수평축 두 개, 수직축 한 개. 자, 이런 수직축에서의 직선 운동,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과 수직축에서의 직선 운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축에 의해서 가속도 센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그랬으니까 설명 방법 예시라는 거 이제 너무나 잘 알죠. 비행기가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할 때, 그러니까 직진을 쭉 할 때는 어떠한 외부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해서 이동 거리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값은 중력 값을 바탕으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설명했냐면 가속도 센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이 글에서 뭐를 얘기를 해줬었냐면 운항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선 운동과 각운동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선 운동과 각운동을 이해를 해야 운항 정보를 파악을 할 건데, 자, 직선 운동, 그 다음에 각운동. 각운동은 회전 운동이라고 했어요. 직선 운동은 이제 직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직진 운동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센서냐면 세 가지 센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속도 센서에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수평축 두 개, 그 다음에 수직축 하나.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해해주기 편하게 그려놓은 문제를 출제한 것이 이제 29번인데요. 자, 29번에 보시면 지금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이 X축, 그 다음에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가는 게 Y축, 그 다음에 비행기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Z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평축이죠. 여기도 수평축이죠. 여기는 수직축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볼까요? 비행기가 만약에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갈 때는 어떤 걸 움직여야 할까요? 어느 축으로 돌리면, 어느 축 회전을 돌리면 회전축으로 돌아갔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걸 잡으면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Z축을 잡고 돌려봐 보세요. 이게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손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손잡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좌우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좌우로 돌아갈 것 같고, 그럼 비행기가 위아래로 이 앞부분의 머리가 위쪽으로 향하거나 아래쪽으로 향하거나 할 때는 어느 축을 빙글빙글 돌리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날개에 있는 축을 빙글빙글 돌려보면 비행기가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하거나 하겠죠. 그럼 날개가 흔들리는 거를 알려면은 어떤 걸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X축에 있는 거를 이걸 막대기로 생각하고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그럼 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왼쪽으로 기울어지나 하겠죠. 이제 그 얘기를 왜 설명했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바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에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 건데 한번 내용을 봐볼까요? 자, 그런데 내용이 이제 전환되죠. 이 가속도 센서는 수평축이 2개고 수직축이 1개인데, 그런데 이렇게 3개의 가속도 센서가 필요한데, 이 가속도 센서는 아직도 이제 가속도 센서에 대한 설명을 끝내지 않았잖아요.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과 거리, 속도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얘는 직선 운동할 때만, 앞으로 쭉 직진하는 거에서의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속도만 측정할 수 있다. 비행기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기울어지는 것 같은 각의 변화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그렇죠. 가속도 센서는 각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한대요. 그럼 각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애는 누굴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설명했어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가속도 센서라면, 각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것은 자이코프스키라는 거죠. 자이로코프스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고, 아까 이게 요 부분이었었어요. 날개가 좌우로 기울어지게 하려면, 흔들흔들하게 하려면 어떤 막대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X축을 돌리면 날개가 흔들흔들한다고 그랬죠? 방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Z축 막대기를 돌리면 좌우로 돌아간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머리를 들고 내리는 거는 Y축을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날개를 흔들흔들 할 때는 앞부분에서 꼬리까지 회전축, 즉 아까 이 윗부분에서 1번, 2번, 3번 우리가 번호를 달았었잖아요. 1번을 얘기하는 거죠. 1번 회전축을 하면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비행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아래로 기우는 것, 즉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할 때에는 날개축, 한쪽 날개 끝에서 한쪽 날개축에 있었던 그 두 번째 축 있죠. 그것을 돌리면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할 때는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 회전축, 즉 수직축, 세 번째 거 Z축이죠. 그 축으로 한 회전을 하게 되면 하는 회전 운동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하다. 이제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아까 직진할 때, 즉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 거리, 속도 측정하는 건 가속도 센서이고, 각의 변화, 쉽게 말하면 기울어지거나 머리를 앞뒤로 들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하는 때에는 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속도 센서가 측정할 수가 없고 누가 측정을 하냐면 자이로스코프가 측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속도 센서 측정하는 거랑 그 다음 자이로스코프가 측정하는 거를 설명한 거죠.
가속도 센서는 뭐를 측정했었어요? 직선 운동을 할 때만. 자이로스코프는요? 그렇죠. 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측정을 한다고 했죠. 뭐를 측정해요?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다면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는 무엇일까? 이젠 자이로스코프의 구조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나 봐요. 무엇일까라고 물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물음을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인 자이로스코프의 구조는 그림과 같다. 자이로스코프는 팽이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자 한 개. 회전자가 이제 어디 있어요? 요게 회전자네요. 회전자. 그다음에 짐벌 두 개. 짐벌 하나, 짐벌 둘. A, B로 나눴죠. 그리고 회전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이죠 이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터에 의해서 고속으로 회전한다. 짐벌 A는 회전축의 양끝을 붙잡아주며, 그렇죠. 여기 짐벌 A는 회전축의 양끝, 여기도 회전축의 양끝이잖아요. 요거를 잡아주죠. 잡아주며 짐벌 B와는 90도로 연결되다.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직각이라는 거죠.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고, 짐벌 A와 짐벌 B는 그 각도가 90도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이 단원에서는,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뭘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자이로스코프의 구조, 원리 이걸 설명을 해줬죠. 간단하게 설명이 됐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 한편 그랬잖아요. 한편. 자이로스코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원리를 설명하네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구조만 설명을 했네요.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원리를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것 같아요. 원리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리 두 번째,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자, 한편 자이로스코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리적 특성으로 작동이 되는데 작동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전자가 어떻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죠? 아까 뭐로 인해서 고속으로 회전한다고 했어요?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건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데,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서, 관성은 계속 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특성이 있네요. 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회전자의 회전축과 연결된 짐벌 A 역시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더라. 그러면 여기 내용은 뭐겠어요? 원리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작동 원리 첫 번째, 회전 관성이 있다. 회전 관성에 의해서 짐벌 A는 균형을 유지한다. 요 얘기를 한 거죠. 어떤 특징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조건이죠.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회전 관성에서 짐벌 A는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두 번째 얘기 아닐까요? 두 번째 원리. 자이로스코프의 축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그렇죠, 이게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힘이 가해지면 그 가해진 축이 아니라 그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어 나타난다. 그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는 건 짐벌 B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예시죠. 돌고 있던 팽이가 쓰러지는 경우 팽이채로 팽이의 측면에 힘을 가하면 그 측면과 90도를 이루는 팽이의 회전축으로 힘이 전달되어 회전축이 더 빨리
회전하게 되면서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된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팽이의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익숙한 것에 빗대어서 추리하는 거. 그쵸? 유추죠, 유추. 유비추리죠. 자, 팽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측면을 때리면 90도를 이루는 팽이의 회전축에 힘이 전달되어서 더 빨리 회전하게 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원리랑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와 같은 원리는 즉 외부로부터 힘이 있을 때의 원리 말하는 거예요. 아까 외부로부터 힘이 없을 때에는 회전 관성이 있어서 짐벌 A가 균형을 유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힘이 생겼을 경우에는 90도를 이루는 거에 힘이 전달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외부의 힘이 없을 때는 짐벌 A가 유지를 한다면 외부의 힘이 있을 때는 짐벌 B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자이로스코프의 경우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그림의 화살표를 볼까요? 그림의 화살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질 경우 회전축과 90도를 이룬 짐벌 B로, 그렇죠, 90도를 이룬 애가 짐벌 B잖아요. 짐벌 B로 그 힘이 전달되어 짐벌 B가 움직이게 된다. 이때 짐벌 A는 회전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요소네요. 변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모터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모터로 계속 돌아가니까 얘는 계속 돌아가는 회전 관성 때문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고, 유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건데, 그럼 누가 움직이느냐? 짐벌 B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짐벌 B는 외부 힘에 의해서 기울어지게 되는데, 기울어진다는 거죠. B는. 그래서 짐벌 A를 기준으로 짐벌 B가 이루는 가계 변화가 발생한다. 그 가계 변화가 일어날 때 개선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이로스코프가 가계 변화에 의해서 값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계 발생하게 되어서,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만큼 가계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각속도를 측정해서 비행기의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5번째 단락에서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짐벌 A가 회전 관성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6번째 단락에서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했을 때 짐벌 B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짐벌 B가 왜 움직이냐면 90도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주니까 짐벌 B한테 영향을 주어서 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를 통해서 속도를 측정한다.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힘이 일어나지 않을 때랑 외부의 힘이 일어날 때를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 7번째를 볼까요? 만약 가정을 했죠.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앞으로만 직선 운동을 한다면, 직진으로 쭉 간다면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저 직선으로 쭉 앞으로 쭉 간다면 첫 번째 수평축으로 가속도 센서가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하강 기류를 만나면 비행기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서 속도 변화와 가계 변화를 동반한 운동을 한다면, 어떤 상황 가정이죠. 가속도 센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와 이동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또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끝을 축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축이죠. 그 끝을 축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가계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이처럼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측정된 값들을 통해서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국은 자이로스코프랑 가속도 센서랑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역할은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럼 문제를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대상의 구성 요소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상은 비행기의 자동 뭐였죠? 자동 조종 장치 중에 감지 센서, 그죠? 감지 센서 중에서 감지 센서를 얘기했는데 이 감지 센서를 나눴어요. 뭘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로 나누었어요. 자, 이거를 자 구성 요소를 이제 기능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했는데 이 구분이라고 나눠주기만 하면 나누는 것은 구분이에요. 그냥 나눠서 다시 묶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묶으면 분류가 되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 글에서는 감지 센서는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스코프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설명을 했으니까 얘는 구분이 맞죠. 다시 묶으면 분류가 되지만 어쨌든 1번일 것 같아요. 그럼 2번 볼까요? 대상의 구조 변화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대상의 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결과 얘기 없어요. 초래하는 것도 얘기 없어요. 대상의 형성 발달 과정 없어요.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측면도 없고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 한계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갈까요? 자, 2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현재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고 이때 관성 항법 장치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 그래 두 가지 다 하고 있다네요. 그럼 1번 비행기의 앞머리가 들리는 경우 자 앞머리가 들린다고 해서 여기가 들린다고 해서 여기가 들리면 얘를 위로 아래로 하려면 뭐를 어느 축을 돌리라고 했어 아까? 그쵸 Y축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들리는 경우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가계 변화를 감지하겠군. 맞는 말이죠. 자 그럼 2번 볼까요?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경우 좌우라고 하는 건 이 날개가 흔들흔들하는 거랬잖아요. 이 흔들흔들할 때는 어떤 걸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어떤 걸 잡으면 돼요? 그렇죠? X축을 잡으면 되잖아요. X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네요. 맞죠? 그리고 3번, 2번도 맞고요. 3번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경우 X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가계 변화를 감지했겠군.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선회한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간다고 할 때는 아까 뭐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방향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게 하려면 어떤 축을 움직이면 돼요? Z축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쵸? Z축 움직인다고 아까 3번에 해놨죠. 그쵸? Z축 맞죠? 3번 맞네요. 4번 비행기가 X축 방향으로 앞으로 쭉 가는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그냥 쭉 한다고 쳐봐요. 그냥 수직으로 쭉 하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축을 기준으로 봐야겠어요? 그냥 앞으로 쭉 수평을 유지했어요. 얘 변함 없어요. 수평을 쭉 유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얘가 쑥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쑥 내려가면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4번도 맞아요. 5번 비행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선회했어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무슨 축? Z축이잖아요.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와 가계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가속의 선수는 속도 변화를 Y축을 기준으로? 아니요. Z축을 기준으로. 그럼 답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30번. 자, 보기는 윗글의 A를 도식한 거래요. A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원리를 얘기한 거네요. 자이로스코프가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는 회전 관성에서 짐벌 A가 균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할 때는 90도를 이룬 짐벌 B가 영향을 받아서 각도의 속도를 가계 변화가 생겨서 속도를 측정한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에서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계속 돌아가겠죠. 짐벌 A가 그럼 1번 맞아요. 짐벌 A의 양끝이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가 일어나지 않겠군. 아까 짐벌 A 양끝에 회전축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요게 회전축 양끝에 있었잖아요. 그죠? 양끝에 있는 회전축이
연결돼 있지 않다면 나가 일어나 짐벌 A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잡아주니까 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가에서 일어나는 회전축의 회전은 다의 작용이 있어야만 계속될 수 있겠군. 잠깐만요. 가에서 회전자의 회전에서 일어나는 회전축의 회전은 다의 작용이 그렇지 않죠. 외부의 힘이 작용이 없어도 얘는 회전 관성이 있어서 계속 돌아간다고 그랬죠. 모터의 힘에 의해서 계속 얘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가에서 일어나는 회전축의 회전은 다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 외부의 힘이 작용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없어도 돼요. 그럼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럼 4번. 다로 인해 발생한 라는 힘이 전달됐어요. 어디로? 90도 있는 누구한테? 그쵸? 짐벌 B한테. 그죠? 이러고 있는 짐벌 B의 영향을 당연한 말이네요. 그다음 5번. 다에서 다 또 나오네. 계속 다가 나오네요. 외부 힘으로 인해서 마에서는 짐벌 A와 짐벌 B가 이루는 각이 변하겠군. 그렇죠. 짐벌 A는 균형을 유지해요.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데 짐벌 B가 각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얘도 맞네요. 그럼 답은 3번이 확실하게 틀렸네요. 외부 작용 힘이 없어도 회전자는 짐벌 A는 계속 유지를 하니까. 자, 그다음 31번.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의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직선으로 달린대요. 정확한 움직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의 측정값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뭘까요?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각속도일까요? 아니면 중력값일까요?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수직 방향의 각속도는 기본적으로 중력값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각속도이거나 또는 중력값일 것 같아요. 근데 중력값이 맞지 않을까요? 수직이니까 중력값, 그렇죠? 중력값일 것 같은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계속 봅시다. 한 배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때 바퀴 중심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회전축이겠죠. 회전축, 그죠? 회전축이 된다. 이후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거. 일정한 속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관성 회전 아닐까요? 회전 관성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답이 회전 관성인 거는 3개가 있네요. 근데 각속도냐 중력값이냐인데 중력값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중력도 고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력값이겠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A의 의미랑 가장 유사한 거라고 했잖아요. A를 볼까요? 돌아온다. 궤도로 원래 궤도로 돌아온 거니까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찾으면 되겠는데 추석이 돌아왔다. 이거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인가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나의 발표 차례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내 순번이 되었다는 얘기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대가가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응징을 됐다는 얘기죠. 또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받을 거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는 휴일에 등산을 갈 것이다 했을 때 이 돌아오는은 어떤 걸까요? 돌아오나는
그쵸?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순환이죠. 반복이죠, 반복. 그쵸? 그러니까 1번 반복, 2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 3번 순번이 되었다는 거, 4번 어떤 몫이라는 거죠. 목 자신의 목 어떤 값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자리인 건 답이 2번이네요.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